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현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지금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시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었는지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여력을 어디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지 다음 주부터 또 힘을 우리가 좀 듬뿍 느낄 수 있는 힘 있는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남은 정말 연말이 이제 몇 거래일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연초를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분과 함께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매매 달인답게 연초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일정 우리가 집중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일정 매매의 달인 오늘 이은복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이외에도 또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볼까요?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그래도 반등으로 마무리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의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 기대감 속에 모처럼 코스닥의 탄력도가 2% 가깝게 오늘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일본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엔캐리 이탈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료 노출 플러스 주 초반부터 예상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오늘은 이 하나오션이 대규모 LNG 수주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주의 강세가 나타났고 미국의 생물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바이오주의 흐름도 좋았으며 이 내연차 생산 지속 전망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도 좋았고요. 특히나 북경에서 이 K-팝 콘서트 이 추진 보도 소식이 들린 이후로 엔터주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보시면 이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 나왔죠.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오늘 4,000포인트는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마이크로니아 10%의 급등이 나왔는데 좀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 전자닉스의 흐름은 좀 주가에 엇갈린 이러한 흐름이 연출됐지만 그래도 기존의 주도주죠. 조방원이 오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활성화 정책 기대감 속에 바이오주와 로봇이 힘을 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성장주 쪽으로의 정책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지수 마감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플러스 0.65% 상승한 4,020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1.55% 상승한 915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쪽에서 내 계좌를 붉게 물들여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해답 오늘 이분과 함께 보시죠. 오늘 일정 매매의 달인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증시가 좀 굉장히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좀 많이 이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방송에 못 나오는 동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뭐 미국 증시의 또 산타 랠리도 좀 기대해 볼 것 같고 이러한 영향이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말 전에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좋은 선물 가져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네. 등산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리본과 더불어서 이 제 핀에도 지금 산타 할아버지 이 루돌프가 그려져 있는데 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단기 공략주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죠? 오랜만에도 왔고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이제 앵커님이랑 밀당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 네, 선물을 제가 네. 이제 지금 방송 중에 직접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이제 QR코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셔야지 제가 그 선물을 시청자분들한테 증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단기 공략주의 선물을 오늘 제시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종목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따른 적중률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상승률 표를 보고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은복 선생님의 생방송 공략주입니다. 이거와 단기 공략주의 상승률 표는 완전 달라요. 일단 SNC스 15%, APR 11%, 하이젠 R&M 18%, 제주반도체 14%, 산일전기 12%, 한미반도체 12%, 태성 9%, 한라캐스트는 13%, NC소프트도 7%대, APR이라는 종목도 7%대 빨간불을 키웠습니다. 이것도 매수일과 매도일을 보시면 단 1거래일 만에 이 정도의 빨간불을 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은 연말을 굉장히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에 좋은 타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3가지의 선물
선물 종목 플러스 주식 공부방에서 다음 주에 저희가 당장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50분까지 저희가 문 확실하게 열어드릴게요. 50분 지나면 저희 칼같이 문 닫는 거 아시죠?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1교시부터 바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일단 시황과 함께 오늘의 진도와 기후는요? 일단 미국 증시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를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오라클이 악재가 나왔어요. 오라클의 악재가 나왔던 게 그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거래가 이제 불발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AI에 대한 또 버블에 대한 좀 그런 좀 불안정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악 영향 때문에 이제 그저께는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하락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발목을 붙잡고 좀 어렵다, 혼조세를 이루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AI 때문에 AI가 과연 이제 버블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좀 관망세가 좀 유입이 되고 아니면은 AI다 버블이다 이런 조금 시장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고 목표 가이던스도 진짜 정말 굉장히 잘 뽑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국 증시의 훈풍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더뎌지는 흐름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로 훈풍이 도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좀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연말 산타랠리가 미국 증시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직접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만한 거는 그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이 내년부터 부양책을 좀 일으킨다라고 해서 코스닥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올라치면서 코스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코스피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4,200포인트 저항을 맞고 이제 쌍봉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추세가 하락세로 좀 전환이 깊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오늘 다행히도 4,000포인트 지집을 다시 받쳐 올라와 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스닥의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도 소폭 조금 이제 하단 지지까지 3,800 중후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쳐지지만 코스피보다는 이제는 많이 올랐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관련 섹터를 좀 연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943포인트 맞고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지지 부분에서 다행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V자 반등을 해주고 943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종목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우주항공이었어요. 근데 우주항공에서 이제 바로 넘어간 게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넘어간 게 바로 로봇주였어요. 이렇게 시장에 지금 주도 섹터라고 불릴 만한 이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 있다가 바로 제약, 그다음에 로봇, 수급이 빠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혼조세를 이뤘던 영향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증시 상황이 뭐 좋다고 한들 공략을 하시기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움이 겪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섹터마다 수급 이동이 빠르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매수를 잘하더라도 매도를 타점이 만약에
하방에서 매도를 판매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급이 빠르게 이동될 때, 그래서 매도 타점, 정말 좀 변동성이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움이 겪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상담 같은 것도 제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도 확실하게 나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내년부터 훈풍을 불게 되면서 1000포인트 달성.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보다 코스닥 성장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끝에 종목들 3가지 끝까지 시청해 주면 제가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의 이런 방향성은 우리 또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고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확실한 빨간불을 켜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은 우리 이윤복 선생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지금 생방송에서 선물 종목 3가지 플러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단기 공략주까지 주식 공부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는 50분까지 저희가 드릴게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교시 수익 자랑 가기 전에 네. 주식 공부방에서 또한 특별한 혜택이 같이 있으시다면서요. 함께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커뮤니티 공부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좋은 선물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전 시황, 주도 섹터, 그리고 뉴스 플로우까지 빠르게 탈 수 있게 제가 시청자분들을 서포팅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고 있을 시간에 이 미국 증시 시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미국 증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길고 어렵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짤막하게 중요한 그 점만 딱 요약해 가지고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장에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월화수목 금요일 주식시장이 휴장이 아닐 때는 계속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지 이것도 빠르게 잡아야 돼요. 장 시작 전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 시작 전에 어떤 섹터, 그리고 시황을 읽고 나서 오늘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라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 대한거래, 암호화폐 이런 주도 섹터를 남겨드리면은 이 섹터가 왜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 기사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련 종목들까지 매일매일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정 매매 달인답게 증시 스케줄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시 스케줄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늘 CPI 발표도 있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좀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지표 발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의 지표 발표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고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표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입니다. 이 실적 발표에 앞서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까지 완벽하게 캐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잡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리고 이런 혜택들도 저희 공부방에서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속보 뉴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속보 뉴스에 따라서 이런 뉴스 플로우를 빠르게 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빨리 제가 남겨드리면서 변별력 있게 등록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다, 막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주식 기초교육이나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교육 영상도 시간도 거의 한 10분 내외입니다. 한 7, 8분에서 한 길어봤자 11분인데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냥 한 번씩 시청만 해주시면은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복귀 영상이라 생각하면은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원활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혜택들은 저희 공부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수익나 드렸던 거, 왜냐하면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3가지 종목을 선물로 가져왔었는데 이 3가지 종목 모두 다 수익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에도 제가 오늘 또 3가지를 들고 왔거든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렸던 선물 드렸던 방송을 또다시 수익 리뷰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들고 왔던 게 바로 이 한라캐스트였습니다. 한라캐스트 솔직히 좀 아쉬운 종목인 게 계속 들고 있었으면 더 큰 폭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목표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실 라인보다는 이제 확실한 원칙을 지켜서 수익을 여러 가지의 종목들의 수익을 이끌어내는 게 제 장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캡처하면 직접 떠왔고요. 그리고 저희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명확하게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직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라캐스트를 진입했던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로봇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인데요. 로봇 섹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결국은 추세는 꺾여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지만 결국에는 내년 CES 2026까지는 이제 로봇 섹터가 역사적으로 반등 계속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섹터 중에서 한라캐스트 지난 방송에도 수익을 안겨드렸었고 오늘은 또 다른 방송을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을 들고 왔어요. 로봇 관련 종목, 좋은 종목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겨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공부방에서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NC소프트를 들고 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온2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신작이 출시가 되고 재료 소멸로 하락세가 굉장히 짙어졌어요. 하지만 이 하락세가 굉장히 큰 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V자 반등,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를 했어가지고 공약이 들어왔고 역시나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으로 안겨다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수익률이 좀 작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졌지만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기보다는 결국에는 재료 소멸 이벤트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방망이로 좀 짧게 치고 수익으로 안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증거 화면이죠. 증거 화면 이걸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희 공부방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안내해 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11.4%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PR을 들고 왔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좀 이거는 좀 더 고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제가 맞췄던 거는 일단 한일령 그다음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한일령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됐고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공약 추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두 자릿수 수익으로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지금 이제 수익 리뷰 3가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들고 왔던 종목들 다 올 수익으로 놔드렸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증거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준비한
선물들이 있는데요. 이거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방송만 근데 보시면 안 됩니다. 방송도 보셔야지 이런 좋은 선물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셔서 대기만 해 주시면은 제가 선물 목록들 다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APR, NC소프트, 한라캐스트까지 세 가지의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교시 종목 자료집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거를 꼭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렸죠. 다음 주에 기분 좋게 보내시라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중에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공략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의 코멘트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회는 뭐다?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교시 저희가 이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섹터 내에서 지금 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우리 대표님 로봇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법한데 죽지 않고 또 네. 올라가고 있는 게 로봇주입니다. 일단 내년 초에 CS의 기대감도 맞물리지만 또 정책의 기대감까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현대그룹 쪽에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완성차뿐만 아니고 이쪽의 기업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근본적인 재평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이 현대그룹 쪽에 로봇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추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팡 공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왜냐하면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실적이 솔직히 그렇게 좀 좋게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네. 크게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으로 보이게끔 실제적으로 이 로봇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까지 자리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지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을 차세대 뭐 계속해서 좀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테슬라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로봇 산업 지원에 대응을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계속 경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로봇, 반도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크게 AI 쪽으로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 보니까 결국 또 중국에서도 이제 로봇에다가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로봇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초에 CES 2026이 있는데 이제 세계 가전제품 이런 거 좀 한 곳에서 모아서 발표하는 그런 전시회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역사적으로 25년도, 뭐 25년도 지금이니까 24년, 23년, 22년 CES가 실행이 될 때 그때 개최를 할 때 결국 로봇 sektor들은 항상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강세 흐름 올해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시장이 조금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로봇 섹터 들고 와서 공략 나가고 수익 안겨드렸죠. 오늘까지도 제가 로봇 섹터를 들고 온 이유는 바로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로봇 섹터들도 진짜 많은 종목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은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아요. 고점을 이제 한번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는 이제 로봇 종목들 특징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추가적인 상승세 저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고점에 대한 리스크,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좋지만 고점 부담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종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제외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SPG입니다. SPG는 진짜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려 23%나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와줬고 역시 한번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자체도 22 이평선에서 이탈을 했었으면은 한 번에 많이 흘러내렸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로보티즈에 있던 같은 로보티즈에 있던 좀 수급들이 이 SPG로 많이 이동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죽이지도 않고 결국에 다시 한번 오늘 20%가 넘게 강세 흐름이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로버시랑 차트 비슷하죠. 고점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해봤고요. 다음 뒤에 설명해드린 종목이 정말 좀 괜찮은 종목이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일단 SPG부터 이제 클로버까지. 클로버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협업 소식 나오면서도 사실 급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갔던 종목 너무 고점이다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로봇주는 충분하게 상승의 모멘텀이 내년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봐야 된다. 다만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로봇주 내에서 우리가 지금 꼭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에 저희가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꼭 공부해보고 가야 되고 잡아야 될 로봇주가 하나가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뭐 현대 무백스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뭐 현대 오토에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의 로봇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올려주셨는데, 자, 보이시다시피 저희가 대표님은 지금 올려주셨지만 종목이랑 싹 가려 있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단에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고 현 시점에서 꼭 잡아야 하는지는 장중에 코멘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종목명은 확인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셔서 주식 공부방에서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이군요. 우리 대표님의 사실 시그니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로 사실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이 종목은 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뭐 SPG나 클로버처럼 이게 진짜 너무 급등하지는 않고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SPG가 대장주 종목이 맞지만 그 대장도 탈환이 되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 고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LG랑 크게 연관이 있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LG전자에서 일단 떨어져 나왔던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공장 스마트 팩토리나 이게 좀 공장을 확실하게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실적으로도 빠르게 연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이제 휴머노이드 핵심 주요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까 제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들으면서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완료를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정 매매 다니는 게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섹터들 굉장히 급등을 할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 괜찮아 보여서 다시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차트 보자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상승세가 그나마 좀 죽어줬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7만 원대 쌍봉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쌍봉자리를 돌파했으면은 클로봇이나 그 SPC처럼 급등세가 이루어졌을 텐데 결국에는 추세는 그 전에 꺾이게 되면서 오늘 이걸 보셔야 될 게 이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평선에서 만약 이탈을 하지 않고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무려 3% 4% 정도 급등을 해주게 되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여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CES가 내년 초에 개최가 되는데 그 전까지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만약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만약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볼린저밴드 하한선까지 왔으면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결국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고점까지는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아까 인증해드린 것처럼 직접 내용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종목 자료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꼭 내가 이 종목을 귀찮게 확인해야 되는데 상승을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확실하게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또 약속드렸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단기 공략주의 선물까지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로봇 얘기했는데 자율주행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네. 테슬라가 사실 이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험 소식 들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내년 연말까지였나? 이제 20개 이상 도시에서 무인 택시 이용할 거다, 운용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쪽 테마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가도 되나요? 네, 저는 자율주행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테슬라는 며칠 전에 어제 테슬라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삼성 묻으면은 굉장히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이제 테슬라도 똑같은 역할을 작용을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인 택시, 로봇 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인 택시를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으니까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네. 테슬라의 로봇 택시 유튜브 영상만 잠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혁신적인 기술력에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로봇택시 이제 테슬라가 직접 나와서 로봇택시 지역을 넓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매달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 언제 이제 어디 도시를 넓혀가겠다 매일매일 이런 확장 소식이 들리는 게 제한적이지가 않고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저는 체크 절대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좀 활성화가 많이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강세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이에 탄력을 받아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많이 좀 연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련 섹터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이 올라가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율주행 섹터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로봇택시, 무인택시가 시장에 활성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수급이 많이 올려들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000억 미만의 종목들, 그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좀 단단하고 좀
그 몸집이 좀 큰 안정적으로 몸집이 큰 종목들을 수급을 좀 모아가시는 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자율주행 섹터 중에 긍정적으로 체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이제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국내에서도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을 같이 한 결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고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나왔고 일론 머스크 얘기 나왔는데 또 이제 우주항공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네, 기가 막힙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2,206조였나? 맞습니다. 뭐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는데 옛날 2019년이었나 아람코 상장할 석유 때도 기업, 엄청 사우디 석유 기업. 엄청 우리가 이게 핫했는데 네, 뭐 뛰어넘었죠. 뛰어넘고 넘잖아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우주항공 섹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도 네네.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굉장히 급등했던 게 이제 스페이스X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지금 그 내년 하반기에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상장된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그런데 이게 기업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에서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전에 상장됐던 아람코를 뛰어넘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큰 규모의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눈을 부리키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스페이스X를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요. 아예 못 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페이스X가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우주 산업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펌핑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섹터의 강세 흐름이 나올 텐데요. 이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해서 우주 프로젝트의 투자 그리고 집행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방산 분야랑 함께 성장을 하는데 보통 우주항공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주요 매출이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이랑 우주항공이랑 이렇게 같이 묶어 보시는 것도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지금 매출 자체도 이제 방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 방산 섹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방산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런 영향 때문에 오랜만에 또 방산 섹터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졌던 것도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도 좋고 우주항공도 좋은 이런 좀 알짜배기 기업을 오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그러면 차트를 좀 볼까요? 특징 종목? 네, 이게 대장주가 된 것,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이 종목을 대장을 공략을 하는 게 맞고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를 수천억, 한 3천억인가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를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려고 이 기업의 직접 회장님까지 발로 뛰셨고 이 스페이스X를 지분을 보유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이제 트위터죠. 과거의 트위터. 이 트위터의 이제 주식까지 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기 때문에 트위터의 X도 거의 한 3천억 5백억 원어치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서 스페이스X의 값어치를 직접적으로 이 기업의 회장님은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 스페이스X에 집중된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세가 이루어진 거는 당연한 결과이고 하지만 오늘 윗골이 좀 소폭 달았지만 저는 좀 눌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동성도 크고 좀 고점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좀 제외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윗골이 오늘 단 것만 하도 거의 한 20% 고점에서 20%를 뺐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도 예전에 수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까지 보유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크게 변동성이 있는 혼조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외해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이랑 우주항공 두 가지 선물을 모두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2026년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투자는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우주항공 관련주 우리가 지금 꼭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는 종목 딱 하나 어떤 종목인지 바로 저희가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어마어마한 만큼 잘 눈여겨보시고 종목 옥석 가리기 필요한데 종목이랑 다 가렸지만 우리 대표님이 바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자료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이건 사실 방산으로 워낙에 유명한 네. 종목이지만 또 이제 우주항공이랑도 엮이죠. 이 종목을 네. 볼까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는 방산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직접적인 우리나라 군대의 국방력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왜 얘가 우주항공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아리랑 위성 영상 장치를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방산 섹터지만 우주항공 섹터로도 편입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매출이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좀 부족한 단계죠. 아무래도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보다는 방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방산 매출도 좋고 우주항공 쪽 모멘텀까지 완벽하게 두루두루 갖춘 기업을 공략을 해야지 아까 그 아주 IB 투자처럼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좀 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은 이런 기업들 공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뉴스인데 이제 미국 보잉 F-15 전투기거든요. 이 전투기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을 확실시 체결이 됐고요. 이게 미국 시장의 첫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출발점이 알리게 되면서 오늘 이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같은 경우도 다른 우주항공 기업들 급등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오늘 좀 아쉬운 게 12% 정도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전망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본인점에다 하한선 44,750원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고 결국은 추세가 상방으로 튀어오르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윗꼬리 달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만 잘 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지 반등 그리고 22평선에서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정고점까지 이 종목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CS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될 모멘텀 그리고 방산 섹터의 매출의 탄탄함까지 고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우주항공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과는 차별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기다리던 4교시 히든 종목 바로 봐볼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도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다들 가장 큰 힌트예요. 이제 렉나자라고 있는데 이게 폐암 치료제거든요. 이 렉나자와 함께 쓰이는 피하 주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번에 시판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하 주사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해 드려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특정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이제 SC 제형으로 허가받은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하 주사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으로 허가가 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6시간이 걸렸어요. 이 주사제를 만들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투여 시간을 무려 5분으로 줄여들 수 있는 전망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 렉라자 이 제품의 좀 가장 큰 단점이 주사를 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게 현저히 많이 줄게 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 FDA 승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또 이번에 CDMO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길리어드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가 수주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출까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지지를 딱 이 박스권에서만 계속 횡보해주고 있는데 박스권 지지 부근에서 소폭 반등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세가 진행되더라도 지지 라인까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세는 상방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오늘 히든 종목 들고 와봤고요.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바로 기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랭라자에서 사실 어느 정도 힌트를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주에 관련해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식 공부방에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